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고 가축 22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전북 출신이 한 명도 맡지 못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각종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낸 등 민선 7기 들어 도와 전주시 간의 화해 모드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사람도 가축도 견디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가축은 벌써 22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어제 오후 김제의 한 축산농가 모습입니다. 개사 입구마다 부패가 시작된 닭 사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혹독한 더위에 죽은 것들로 폐사하는 닭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야 고작 환풍기를 돌려 개사 안의 온도를 낮추는 게 전부. 더 극심해질 무더위 소식에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좀 많이 죽어요. 요즘 폭염은 계속 내리고 그러잖아요. 더우면 한 배출에 땀등이 없어갖고. 지금까지 도내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닭과 돼지 등 가축은 약 22만 5천 마리에 이릅니다. 더위에 약한 닭이 21만 4천 마리로 대다수였고 오리 1만 마리, 돼지는 740마리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익산과 정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심했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순창 팔덕에선 음주 상태로 물속에 들어간 59살 이모 씨가 수심 3m의 저수지에 빠져 변을 당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지난 부기에선 휴가를 나온 군인 21살 강모 씨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깊은 계곡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물 밖에서는 물속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예기치 않게 수심이 깊을 수도 있고 물살이 거세기도 하거든요. 그렇기에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해도 사람이 없는 곳이나 출입 금지 구역에서는 절대로 물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열탈진과 열실신 등 온열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도내에서만 20명에 이르는 등 때이른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 기념물인 동고산성 서문지가 일부 훼손돼 전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마철에 대비해 배수로 공사를 하던 동고산성 서문지에서 인부들이 복원해 놓은 물 배출 구멍돌과 가벽돌 일부를 훼손했습니다. 시는 큰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전문가와 정밀 조사를 거쳐 업체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도내의원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특정 상임위원회 쏠림 현상으로 전북 현안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한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16자리의 일반 상임위원장에 도내 지역구를 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깝게는 19대 국회 최규성, 김춘진, 20대 국회 전반기 유성엽 의원으로 이어져온 전북의원 상임위원장 맥이 끊기게 됐습니다. 삼선의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했지만 내년부터입니다. 1년 차에는 법사위를 하고 2년 차는 가장 중요한 기재위원장을 1년 맡기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서도 도내 의원들의 특정 위원회 쏠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당 이수혁 의원을 포함해 11명이 배정된 상임위원회는 8곳, 인기가 높다는 국토교통과 농림해양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2명씩, 절반이 넘는 6명이 몰렸습니다. 반대로 문화체육관광과 과학기술, 환경노동 등 8개 위원회에는 의원이 없습니다. 당장 4차 산업 육성과 전라도 천년문화권 조성, 미세먼지 대책 같은 현안 사업을 추진할 국회 창구 확보가 어렵게 된 겁니다. 7조 원대의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 활동도 원활한 추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산 설명하기도 좋고 더 증액할 수도 있지만 또 기존에 정부안으로 한 걸 지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있으면 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줄면서 정치력 위축이 우려됐던 전라북도가 의원들의 국회 내 영향력마저 축소되면서 지역 발전에까지
차질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 경선이 3파전 구도로 짜였습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대안정당을 추진하겠다며 다음 달 5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의 당대표 경선은 정동영 의원과 최경환 위원의 3파전이자 전북과 광주, 전남 의원 간의 지역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전북을 떠나기만 하는 요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 해 매출이 1,800억 원에 이르는 농협 케미컬이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익산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농협 케미컬 공장이 들어설 익산 제3산업단지입니다. 농약 제조회사인 농협 케미컬은 농협의 자회사로서 공장은 현재 대전과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농협은 자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 두 공장과 더불어 경기도 성남에 있는 본사까지 익산 제3산업단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1,0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의 연구기관들이 전라북도에 같이 있음으로써 우리 농협 케미칼이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농협 케미컬은 지난해 매출 1,800억 원의 중견 기업입니다. 익산으로 이전하면 3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익산 제3산업단지의 분양률은 60% 선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농협 케미칼 투자 유치를 계기로 해서 이와 관련된 협력사들, 그다음에 이와 연관된 연관 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GM 등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전북에 농협의 투자가 그나마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김승수 시장이 대한방직 문제를 전라북도와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6기 때 여러 문제로 도와 갈등을 빚었던 데 비하면 민선 7기 들어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 모양새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대한방직 부지에는 전라북도 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부지 개발 논의에는 전북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송하진 지사 역시 선거 기간 공론화위원회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방직 문제를 시작으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화해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달 초 도청에서 송하진 지사를 만나 40여 분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이 이례적으로 도청 기자실을 찾아 민감한 현안인 대한방직 문제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민선 6기 4년간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줄곧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출범 한 달여 동안 두 단체장 간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종합경기장 등 현안 사업에도 협조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한방직 공론화위 구성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시장은 공론화위 가동 시점은 개발업체가 부지 대금을 완납한 뒤가 적절하다며 절차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개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유초 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협의회 결정 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상반기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은 0.2% 하락했으며 아파트 매매 가격도 1.1%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주택은 0.3%, 아파트는 0.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제동이 걸렸던 동학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정부가 그간 요구해온 지방비 부담을 철회한 건데
동학 기념 사업이 이제서야 온전한 국가 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강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정읍 황토현 전적지 일대에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30만 제곱미터에 동학혁명의 길과 추모관 등을 조성해 혁명 정신 이해와 계승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됐어야 하지만 시설은 없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당초 국비 사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절반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멈춰선 겁니다. 하지만 표류하던 사업은 사안에 충분히 공감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태 해결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올해 사업비 88억 원 모두 국비로 내려왔고 재설계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사업비 300여억 원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정대로라면 2년 뒤인 2020년 기념공원이 문을 열게 되고 시설 운영도 문체부 지원을 받는 기념재단이 맡게 돼 온전하게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역사교육 체험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동학혁명 기념사업이 이제야 명실상부한 국가 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동학기념일 제정 등 해묵은 난제 해결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심 속 물놀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 오는 21일 개장돼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됩니다. 정읍천 물놀이장은 수심이 얕아 유치원생은 물론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고생들로부터도 인기가 높습니다. 지역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정읍천을 활용한 청소년 물놀이장이 이번 주말에 개장해서 다음 달 19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어린이 풀장 2곳과 물썰매장, 안마용 폭포수 등 물놀이 시설과 그늘막, 몽골 텐트와 평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비가 와서 하천 수위가 높아지거나 수질이 탁해지면 운영은 중단됩니다. 풍천 장어와 함께하는 갯벌 축제가 다음 달 3일 고창군 심원면 만돌 갯벌 체험 학습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고창군은 그동안 별도로 운영했던 장어 먹는 날 행사와 고창 갯벌 축제는 통합해서 내실 있는 체험 생태 축제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풍천 장어 등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대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상시 방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가축 방역 농업 재해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된 상황실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조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가축 방역과 농업 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근본에 상황실을 조성했습니다. 구제역, 예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수군은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9월 12일까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펼칩니다. 모범엽사 28명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은 읍면사무소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오는 8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전북 현대 선수 3명이 선발됐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나설 축구대표팀은 총 20명으로 전북 현대 수비수 김민재와 미드필더 장윤호, 골키퍼 송범금이 포함됐습니다. 김민재는 부상으로 인해 러시아 월드컵 출전이 좌절됐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 발탁으로 군 면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에게 동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비와 치료비 등 마리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관련 서류를 오는 12월 7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지난해 전주 관내에서 벌어진 반려동물은 1,600마리에 이릅니다. 도시재생 방향을 논의할 도시재생 광역협치 포럼이 전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18일 전주 팔봉예술공장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송하진 지사, 김승수 시장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재생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팔봉예술공장은 폐공장을 개조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이날 포럼에는 각 지역 도시재생 관계자들과 학자 등이 대거 참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시립예술단이 마련한 화요예술무대가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군산대학교 가족회사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오늘 군산 아카데미홀에서 열립니다. 전주 팔경인 덕진채련을 카메라에 담은 김영채 사진가의 전시회가 오늘부터 31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마련됩니다. 나라 국악관현악단이 오는 20일 천년 전라도 전주를 그리다란 주제로 우진문화공간에서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전북 성악회 정기연주회가 2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금융지대 정착 등 3대 현안을 놓고 오늘 농촌진흥청에서 제4회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북 지역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취업설명회가 오늘 우석대학교 문화관에서 있습니다.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해주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20일 군산시청 지하에서 운영됩니다. 익산시립도서관은 1박 2일간 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선발을 위한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7월 17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재헌절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남원과 전주가 35도, 군산 33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기상청은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